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손동원 박사님의 아주 흥미로운 강연 내용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그 기회는 숨겨져 있다. 뒷문을 열어라. 이거였죠. 미국 링컨 센터 세미나에서 발표돼서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보통 우리는 뭔가 기회하면 크고 번듯한 정문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근데 손 박사님은 진짜 기회는 오히려 잘 안 보이는 뒷문에 있다고 딱 짚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그 뒷문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숨겨진 문은 뭘까? 어떻게 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요. 좋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정문만 두드리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같이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먼저 그 뒷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흔히 생각하는 대기업 공채나 화려한 투자 유치 같은 그런 정문과는 좀 달라요. 다른 성격이다. 네. 훨씬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도 않고요. 어쩌면 그냥 우리 일상 속에 그 틈새에 존재한다고 봐야겠죠. 아, 듣고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오즈니악 처음 만난 곳이 뭐 거창한 데가 아니라 그냥 작은 컴퓨터 클럽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딱 그런 게 뒷문의 아주 좋은 예시죠. 그렇죠. 최근에 그 2024년 X 플랫폼 데이터 분석 보니까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프리랜서나 초기 창업가들은요, 의외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얻는 경우가 많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겉은 호박해 보여도 뭐랄까 실질적인 기회가 오가는 통로인 셈이죠. 그럼 그 뒷문을 여는 방법, 그 열쇠는 뭘까요? 손 박사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관찰입니다. observation이요? 그냥 보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겠죠? 네, 그냥 쓱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남들이 못 보는 어떤 가능성, 어떤 틈을 발견하는 능력인 거죠. 아, 마치 그 넷플릭스가 예전에 DVD 대여하는 게 불편하다는 걸 딱 보고 아예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문을 확 열어버린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런 날카로운 관찰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뭐 2025년 현재에도 예를 들어 AI 교육이나 친환경 소재 같은 분야에서 남들이 아직 발견 못한 불편함이나 어떤 니즈 같은 걸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당신 주변의 일상에서 혹시 그런 지점, 간과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는 게 첫걸음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열쇠는 뭔가요?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Patience. 이게 중요해요. 인내. 뒷문은 열린다고 바로 성공. 이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즉각적인 성공이나 뭐 화려한 보상이 바로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오히려 작은 시작을 꾸준히, 정말 꾸준히 이어가는 끈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처음엔 온라인 서점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소박한 뒷문으로 시작했잖아요. 그걸 수십 년간 인내해서 지금의 제국을 만든 걸 보면 인내가 중요하긴 하네요. 네. 근데 요즘 시대가 워낙 빠르니까 맞아요. 좀 참기가 어렵죠. 바로 결과가 안 보이면 포기하기 쉽고. 그래서 손 박사님은 당장의 보상이 좀 적더라도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작은 부업을 하거나 뭐 지역사회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작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세요. 그게 쌓여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된다는 거죠. 일리 있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요? 세 번째는 용기입니다. courage. 용기. 이건 좀 행동력이란 관련이 있겠네요. 익숙한 것 대신에 좀 낯설고 불확실해 보이는 문을 두드리는 거. 네, 맞습니다. 인내가 약간 꾸준함 쪽이라면 용기는 첫 발을 내디는 행동력인 거죠. 아까 그 엑싯 플랫폼에서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글로벌 클라이언트까지 딴 프리랜서 디자이너 얘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용기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 이게 또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는데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연구 결과를 보니까 성공한 기업가의 70%가 초기에 실패를 겪었대요. 70%나요? 와. 네. 근데 그 실패를 딛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으로 가는 계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실패를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굉장히 희망적인데요. 그럼 이 세 가지 열쇠, 그러니까 관찰, 인내, 용기로 뒷문을 딱 열었어요. 그럼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새로운 커리어가 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자신도 몰랐던 어떤 열정이나 강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자기 발견 같은 거요? 네,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요즘 같은 때, 2025년 한국 상황을 보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경제가 좀 불안정하고 작년 통계청 자료 보니까 비정규직 비율도 38%나 된다면서요. 네, 상당히 높죠. 이런 상황에서 뭐 부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뭘 배우는 재교육, 커뮤니티 참여 같은 이런 다양한 뒷문들이 개인의 어떤 안정망도 되고 또 새로운 성장의 발판도 될 수 있다는 그 손 박사님 말씀이 되게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네, 공감합니다. 오늘 쭉 이야기 나눈 것처럼 때로는 진짜 중요한 기회가 가장 조용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다는 거. 바로 그 뒷문이에요. 스티브 잡스의 컴퓨터 클럽, 제프 베조스의 온라인 서점, 다 그런 식이었죠? 그렇죠. 기억하세요?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바로 세심한 관찰, 꾸준한 인내, 그리고 과감한 용기. 자, 이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당신의 일상 속에서 당신이 열어볼 수 있는 작은 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미뤄뒀던 온라인 강의 하나 듣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 근처 작은 동호회에 한번 가입해보는 거. 혹은 직장에서 아무도 좀 선뜻 안 하려는 작은 프로젝트를 맡아보는 용기일 수도 있겠죠? 네, 이번 주에 아주 사소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예상치 못한 가능성을 열어줄지 모르는 뒷문 하나를 딱 정해서 그냥 가볍게 한번 놓고 해보는 건 어떨까요? 문 너머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 설렘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였습니다.